안녕하세요. 저는 스텔라, 한국 이름으로는 성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입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이맘때면 이제 입시 결과가 나오고 재수를 하게 될지, 삼수를 하게 될지, 아니면 반수를 하게 될지 결정을 하게 되는 시기이잖아요. 좋은 학교에, 원하는 학교에 한 번에 진학하게 돼서 너무 기쁜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이제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이제 계실 것 같아서 제 입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보면 조금 마음의 위로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삶에 희망이 다시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저의 입시 이야기를 여러분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입시 스토리가 저는 굉장히 긴데요. 저는 사실 한국에서 재수, 삼수, 그리고 반수를 했으니까 사수에다가 또 거기서 유학 가서 또 시험을 한 번 더 보게 돼서 총 5수를 했어요. 대학 입시만. 어마어마하게 긴 스토리이죠. 그 이야기를 짧게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볼게요. 이 인생이 아직도 저도 20대이기 때문에 이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 굉장히 또 긴 시간들이었어요. 이 시간을 빼고는 저를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또 제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저를 소개하는 데도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의 전공은 성악이고요. 저는 예술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빠르게 전공을 선택한 편이죠. 근데 저는 사실 예고에 입학을 했을 때 굉장히 이렇게 환상이 있었어요. 드라마 그 노담의 칸타빌레처럼 예고에 가면 이제 정말 자유롭게 내 음악을 하고 이제 자유로운 영혼처럼 예술을 하게 될 줄 알고 너무 행복하겠다 하면서 이제 예고 입시도 힘들었으니까 이제 학교 정말 재미나게 다녀봐야겠다 했는데 그 첫날부터 저의 기대는 이제 와르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나름대로 입학을 했을 때 성적이 괜찮았나 봐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께서 이렇게 몇 명의 친구들을 불러서 앞으로 너희의 입시를 기대를 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좋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학교를 다녀보니까 그 음악보다는 사실 입시에 굉장히 이제 초점이 맞춰진 것이었어요. 한국은 대부분 모든 고등학교가 그렇듯이 예술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이제 명문학교, 아니면 좋은 입시를 성공하기 위해 모인 친구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을 하고 이제 학교에 적응도 사실 잘 못했어요. 그렇게 한 학기 정도는 정신이 없이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2학기가 될 때쯤에 그 여름방학에 제가 갑자기 마음에 입시에 대한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이 생긴 거죠. 딱 저는 생각이 정립이 되면 그것을 향해 이렇게 달려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또 마음을 넣어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제 삶을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앞으로 나는 명문 학교에 가서 대학을 그렇게 졸업을 하고 그 학교의 강사로 나중에 일을 하고 또 연주도 간간히 하면서 또 이렇게 결혼해서 아이도 키우고 하면은 정말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삶이겠다. 이제 그렇게 제가 세팅을 한 거죠, 제 인생을. 그리고 그것을 이제 향해서 이제 실천을 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갔죠. 그래서 이제 2학기부터는 정말 열심히 학교를 다녔어요. 수업도 정말 열심히 듣고 쉬는 시간에도 계속 공부하고, 심지어 이동할 때, 걸어 다닐 때도 공부하고. 저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 이유가 저는 너무 그때 서울대학교에 가고 싶은 게 컸어요. 근데 서울대학교는 예체능이지만 그래도 성적을 많이 보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내신 수능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사실 실기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공부를 열심히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열심히 한 스타일이 아니어서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공부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실기는 좀 이제 조금 약간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제가 고3이 되니까 입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제 100%다 수시로 100% 수시는 아니지만 100% 실기로 이제 시험을 봐서 가게 되는 거였어요. 성적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멘붕이 왔지만 어쨌든 시험은 봐야 하니까 그 수시를 이제 보러 갔는데요. 그 수시 응시자가 서울대가 그 당시에 1000명이 왔어요. 남녀 합쳐서 13명씩 뽑는데 거의 1000명이 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정말 엄청 큰 강당에 그렇게 많이 모인 친구들을 보니까 이거 정말 쉽지 않겠다 싶었죠. 근데 역시나 제가 그 높은 경쟁률을 뚫기에는 실기가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낙방을 하고 그리고 그래도 그 해에 정시로 서울 4년제 어느 학교에 합격을 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너무 서울대가 가고 싶고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학교에 등록을 하지 않고 재수를 과감하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도 재수를 할 때에는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재수할 때는 그래도 마음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친구들과 이렇게 위로를 서로 하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했었는데 재수를 또 이제 좀 실패를 하고 삼수를 하게 됐을 때는 이제 친구들도 없는 거예요. 정말 저 혼자 오롯이 보내는 이제 고독한 시간이 시작이 되었죠. 그때는 거의 친구들과도 뭐 교류를 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다 이제 대학 생활을 너무 재밌게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만나서 뭐 대화를 할 수도 없고 할 이제 공감대도 없고 또 너무 부럽기도 하고 그렇게 예쁘게 친구들 다들 예뻐져서 남자친구도 사귀고 학교 생활을 너무 재밌게 하는 모습이 저는 너무 마음이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집에서 연습실에서 열심히 또 입시 준비를 하고 그때 부모님과 굉장히 이렇게 많은 소통을 하면서 또 신앙이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과 하는 얘기가 대부분 그런 신앙적인 얘기였거든요. 저에게 또 이렇게 정말 좋은 멘토처럼 이끌어 주셔서 제가 그 당시에 정말 마음은 굉장히 어렵고 자존감도 바닥을 치고 자신감도 이제 더 이상은 없었지만 그래도 계속 희망을 가지고 노력을 할 수 있었던 힘이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죠. 정말 그때 기분을 제 말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정말 지하실 맨 바닥에 있는데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것 같은 그냥 그 바닥에 계속 머물러 있는 그 암흑 같은 뭔가 굉장히 어둡고 이렇게 어딘가 갇혀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연습실에 있으면서. 그래서 그런 시간을 이제 보내면서 맨날 눈물로 그냥 하나님께 맨날 기도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정말 다른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한 번에 원하는 학교에 다 합격을 하고 다 쉽게 이렇게 뭔가 평탄하게 제 계획대로 다 됐다면 저는 굉장히 교만하고 좀 어느 정도 나르시즘에 이렇게 빠져서 내가 최고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텐데 그때 이제 바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낮추시면서 이제 겸손이라는 걸 배우게 됐고 인내라는 거를 배우게 됐죠. 그 어린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리고 나서 삼수를 하고 나서는 제가 또 원하는 학교에 가진 못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냥 타협을 하고 일단 학교에 가긴 가야 된다. 이제 부모님도 이제 너는 이제 대학에 가야 된다. 집에만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저도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한 학기를 다녔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는 저를 너무 이렇게 인정해주시고 좋아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거기서 이제 다시 자존감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다시 이제 마음에 행복감도 생기고 하니까 반수할 때는 그래도 마음이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또 시험을 봤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체념을 했어요. 이제는 내가 할 만큼 했다. 나는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더 이상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나는 한국에서는 더 이상 해볼 게 없다. 여기서는 나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나는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좋은 재능과 그런 꿈을 주셨는데 여기서는 내가 더 이상 펼칠 수 있는 기회나 가능성이 열려있지 않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그냥 그 학교를 자퇴를 하고 유학을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게 제가 2016년 1월 말까지 그 한국에서 입시를 하고 바로 갑자기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월 달에 이탈리아 밀라노로 떠나게 되었는데요. 거의 한 달밖에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때 갑자기 가게 된 거라서 딱히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이랑 같이 여행하고 그래도 이탈리아 문법 벼락치기로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이탈리아로 이제 떠났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서 언어학원에 등록을 하고 열심히 진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언어를 공부했죠. 제가 목표한 학교는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이라고 그곳에서는 입시 시험 때 이미 언어를 통과를 해야 실기시험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벼락치기로 6개월 동안 언어를 열심히 했더니 또 베츠바이 정도 실력이 돼서 언어 시험은 무사히 통과를 하고 그해 9월 달에 바로 이제 베르디 국립음악원 트리에뇨 과정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제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진짜 5수 만에. 그래서 너무 기쁘고 심지어 이 학교는 정말 성악으로 치면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한국에서는 그렇게 입시가 안 됐는데 내가 정말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여기서는 한 번에 이렇게 합격을 한다는 게 너무 기적같이 느껴졌어요. 실제로 정말 기적이었죠.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좋은 거를 주실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계속 인내로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순종의 길로 나아갔기 때문에 거기까지 도달을 했다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저만의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에게는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내가 신뢰해도 되겠다.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 맡겨도 되겠다. 이제 그 확신이 쓴 거예요. 이제 그렇게 꿈과 같은 베르디 국립음악원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는데요. 근데 유학 생활도 사실은 그 입시만큼이나 쉽지는 않았어요. 제가 타지에서 혼자 살게 되니까 물론 외롭기도 했고 또 외국에서 이제 외국어로 그런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간다는 게 설레임 반 또 두려움 반이었는데 그때 제가 의지할 분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냥 하루하루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또 느꼈던 거는 제가 입시를 통해서 겪었던 그 수많은 인내의 시간들이 저에게 정말 그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면 제가 만약에 그 고독한
입시에 시간이 없었다면 그 유학 생활에서의 그 외로움은 정말 견뎌낼 수 없었을 것 같고, 그 외로움을 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니거나 뭔가 다른 것에 이렇게 빠졌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하나님만 붙잡으면서 저의 그 외로움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또 느꼈던 것은, 제가 너무 이걸 간절하고 너무 힘들게 얻어낸 이 공부의 기회잖아요. 그래서 그 또래 애들보다 너무 제가 그 열정이 가득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기회가. 그래서 너무 소중한 기회니까 정말 열심히 학교 생활을 또 하다 보니까 또 졸업도 빨리 하게 되어서 만 24살에 그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오수까지 하고 굉장히 늦은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졸업을 할 때 보니까 별로 다른 친구들과 그렇게 비교했을 때 늦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또 신기하고, 근데 물론 제가 빠른 생일이어서 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도 있는데, 근데 이게 정말 또 기적같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리고 나서 저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대학원은 이태리가 아니라 독일어권에서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또 특히나 비엔나를, 독일도 아닌 오스트리아에 있는 비엔나를 소망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독일어를 열심히 준비하고 또 입시 준비를 또 열심히 해서 비엔나로 이사를 하게 돼서 또 비엔나에서 이제 두 번째 유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뭐 제가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뭐 정보도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만 믿고 온 거예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제가 원래 관심이 있었던 그 종교 음악을 중점으로 하는 그 비엔나 주교에서 운영하는 콘ser바토리움을 거기에 먼저 가서 한 학기 정도 다니다가 저에게 또 하나님께서 고음악에 대한 그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원래 그 바로크 음악이나 고음악에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또 거기에 제가 이렇게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계속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석사는 그것을 이제 전문으로 하는 과정을 가야 된다 하셔서 또 빈 국립음대에서 또 새로운 그런 과정이 생겼길래 거기를 잘 준비해서 또 시험을 봤더니 또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빈 국립음대에서 또 고음악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또 연주하는 성악가의 길을 지금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도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좌절스러운 입시의 시간들을 겪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반전이 있잖아요. 저는 제 삶을 보면 정말 반전이 가득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계획하지 않은 대로 제 인생이 되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제가 계획했던 길은 한국에서 좋은 학교를 가고 뭐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었는데 제 삶이 이렇게 풍요롭고 정말 많은 경험과 이렇게 재밌고 신선한 일들로 이렇게 가득 채워주실 줄은 뭐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제가 이탈리아에서 살게 될 줄, 비엔나에서 살게 될 줄.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하고 사실 저는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대 지금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서 좌절하시지 마시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절대 끝이 아니고 뭐 20살, 21살, 22살, 23살 사실 정말 어린 나이고 이 인생 긴 인생의 흐름에서 봤을 때 그 20대 초반의 나이는 어떻게 보면 그때 겪는 고난이 인생 그 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때 그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고 또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테니까 전혀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을 그냥 견디고 인내하고 그냥 견디는 수밖에 일단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견디면서 그렇게 그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언젠간 이게 다 쌓여서 여러분의 삶에 좋은 밑거름이 될 테니까 여러분 희망을 놓지 마시고요. 제가 항상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그 마음의 어려움이나 또 뭐 고민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이 고난의 터널을 반드시 잘 통과하실 줄 믿습니다. 100% 확신하고요.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